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요즘 푹푹 찌는 무더위에 지치시진 않으신가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인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300명을 넘어섰는데요. 야외 활동 시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국내 연구팀이 제비꽃이 총알을 쏘듯 씨앗을 초속 10m로 멀리까지 튕겨내는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서울대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제비꽃 꼬투리가 수분에 반응해 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원리와 이 힘을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하학적 구조를 밝혔습니다. 제비꽃 꼬투리는 수분이 마르면 안쪽 조직이 수축하면서 바깥 껍질을 끌어당겨 꼬투리가 닫힐 정도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꼬투리의 비대칭적인 구조 덕분에 줄기에서 먼 부위부터 꼬투리가 차례로 닫히는데 이때 발생하는 힘이 특정 지점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씨앗이 한 번에 하나씩 강하게 튕겨나갑니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이용해 전원 공급 없이 혈액에 닿으면 상처를 봉합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종양을 정교하게 잘라내는 의료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염료와 안료 기반의 페인트는 빛을 흡수해 건물이나 차량의 에너지 사용을 높이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색소 없이 태양광은 반사하고 선명한 색은 구현하는 에너지 절약형 구조색 페인트를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비 날개나 공작 깃털은 특정 파장의 빛만 선택적으로 반사하는 구조색으로 화려한 빛을 냅니다. 국내 연구팀이 이 원리를 이용해 색소 없이 태양광 반사만으로 모든 색을 선명하게 구현한 구조색 페인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처럼 칠할 수 있고 자외선을 쬐면 빠르게 굳어 건물이나 차량 외벽 등 다양한 표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염료 기반 페인트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 열로 변환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자동차의 냉방 부하를 높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은 금실리카 나노 입자와 빛 산란 설계를 결합해 염료나 안료 없이도 원하는 색상을 만들고 빛을 반사해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빛을 흡수를 선택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색을 선명하게 내는 원리이기 때문에 차량의 윈드실드라든가 선루프, 그 외에도 건물 외벽에 저희 페인트를 적용을 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관찰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각도 의존성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금 나노 입자가 파란빛과 초록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해 선명한 빨간색을 구현하도록 돕고 광자유리 구조는 특정 색의 빛만 강하게 반사해 보는 각도에 따른 색 변화도 최소화한 겁니다. 금코어와 실리카, 이산화규소 껍질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적색빛을 선택적으로 반사시킬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선명한 적색 구조색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대량 생산 공정 기술을 개발해 건축 외장재와 차량 도장은 물론 위조 방지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가 벌써 3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나 많은데요.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하루에도 8명이 더위에 쓰러져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경기 지역에 7명이 집중됐고 충북에서도 1명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들어오는 온열 질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한 달여 만에 307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는 없었고 환자가 20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153%나 급증한 겁니다. 남성이 69.7%로 여성의 2배가 넘었고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고령자가 특히 취약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열 탈진이 절반 이상이고 열사병, 열 실신 순입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 어지럽거나 의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발작이나 중추신경계 이상, 장기 손상을 부를 수 있어 단지 더위를 먹었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시 어린이와 노약자, 임신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그늘을 찾아다니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제주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형 상어 출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 바다의 생태계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닷속에서 거대한 몸집의 상어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칩니다. 몸집과 형태 등을 고려하면 무태상어 계열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몸체만한 상어랑 그 상어 주변에 이제 조그만 상어들 떼지어가지고 이제 저희 사람 주변에 원형으로 빙빙 돌다가 이제 유유히 이제 떠나갔는데 상어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랬고 최근 3년간 해경이 공식 확인한 제주 해상의 상어 출몰 사례는 모두 14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몸길이 2에서 3m에 이르는 대형 상어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우리 바다의 어종 분포가 달라지면서 대형 상어의 출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다랑어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동해안에서는 대형 상어의 혼획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먹잇감이 되는 어종들이 대규모로 제주바다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 북상을 하면서 이 상어들도 같이 올라오고 기후위기에 초래한 해안 고수온으로 상어들이 빠지지 않고 한반도에 사시사철 머물러 있는 기후위기로 바다 환경이 변하면서 한반도 해역의 생태계 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어의 잦은 출현은 우리 바다의 온난화 가속화를 보여주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환경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만큼 더 과학적이고 철저한 해양 관찰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설치하게 될 소형 모듈 원자로는 크기가 작고 위험성도 낮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도심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한 차세대 신기술인데요. 어떤 기술인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크기는 기존 원전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원자로와 냉각 펌프 등이 흩어져 있던 기존과 달리 주요 기기를 일체형 용기에 집약했습니다. 또 복잡한 배관이 사라지면서 배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줄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부의 물이 스스로 순환하며 열을 식힙니다. 외부 전력이나 바닷물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 센터나 도심 수요처 바로 인근에 지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려보내면서 이게 냉각시키는 것이죠. 대형 원전은 정하기가 어려운데 하지만 이것은 작기 때문에 소형 원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방사선 누출 위험이 대형 원전에 비해서 극도로 낮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 노형은 100여 개. 중국이 올해 최초로 상용 운전에 돌입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형 SMR이 안전성을 넘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해 K원전의 수출 영역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신규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후보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 소멸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생기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의 생채기가 여전한 동해안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 이르면 2037년 1.4기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2기가 들어섭니다. 주민들은 신규 원전 유치 소식에 경제 활력을 기대하며 환영했습니다. 영덕과 맞닿은 울진이 원전 운영으로 생기가 도는 것처럼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 거라는 겁니다. 울진 거기는 영덕보다도 잘 살아요. 뭐 원전이 들어와서 그런지 혜택을 좀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는 동네도 좀 덕을 보면 좋지 않을까.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한 차례 지정이 취소돼 피해를 봤던 만큼 번복 없는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탈원전 하다가 일부 예를 들면 에너지 믹스 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주 더욱더 기쁩니다. 정부 정책 하나의 잘못으로 그 피해는 그 주민들이 안았고 십수년 동안 그 또 자기 소유권이 묶였던 어떤 그런. 하지만 경북에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인 13기가 밀집한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주민이 삶의 터전을 영원히 잃게 된다는 점과 여론 수렴 절차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는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살아온 일상생활들이 원상 회복하는 것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저걸 이주시키고 밀어버리고 전력 수급을 위해서 핵발전소를 짓겠다. 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SMR을 짓게 된 부산 기장도 유치를 환영했습니다. 부산은 경제 파급 효과, 특히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되어서 또 지역에 또 부동산 이런 또 영향도. 주민들은 대체로 원전에 대한 거부 반응보단 경제적 이익에 더 주목했습니다. 신규 원전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촉매제 역할을 해 주민들의 기대를 채울 수 있을지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핵심 사업과 정책을 결합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가 구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국가전략기술 선도 넥스트 프로젝트 추진대회를 열고 범부처와 민간이 협력하는 넥스트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넥스트 얼라이언스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산학연과 전략기술 보유기업 등이 함께 해당 분야의 기술 개발부터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또 핵심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지정해 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조정 시 우선 검토하고 기업 매칭 비율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AI가 우리나라에 챗 GPT 광고를 오늘부터 도입합니다. 광고 노출 대상은 챗 GPT 무료 버전을 이용하는 성인 사용자로 한정되고 유료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광고는 챗 GPT의 답변과 분리되며 스폰서 콘텐츠임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될 예정입니다. 또 미성년자로 확인되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계정, 정신건강, 정치 등 민감하거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오픈 AI는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한 가운데 이란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재앙 같은 합의라며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미국과 이란 정상의 양해각서 서명으로 이란과의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고 이미 석유 1,25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해협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열릴 계획이었던 이란 비핵화 협상은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 think these technical negotiations are going to start sometime this weekend. That's still the plan, but that could change because it's not an easy country, Iran, to get out of. 미국 내에서는 연일 이번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란 재건을 위한 3천억 달러 기금 등 이번 합의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 합의보다 이란에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뒤척일 일이라며 최악의 외교 실수라고 저격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이용했고 이번 합의는 미국의 재앙으로 기록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Everyone who bought Trump's book, The Art of the Deal, ought to ask him for a refund because what Trump has done in Iran is the art of the disaster.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주가 상승과 유가 급락만 강조했습니다. I just do want to say, though, the stock market just hit a new all-time high. The 401ks just hit a new all-time high. And oil is dropping like a rock.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나섰지만 오바마 핵 합의보다 못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후유증은 여전하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AI, 인공지능 열풍 덕분에 탄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AI로 미국 전력 수요가 10년 안에 50% 급증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원전 역량을 갖춘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의 남자로 불리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첫 통화정책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금리 인하 기조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건 종전 합의에도 고유가 상황은 여전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4천 건 줄어든 22만 6천 건을 기록해 미국 고용시장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소비가 위축된 와중에도 기업들이 AI와 데이터 센터 등 신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지출하며 경기 급락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경기 선행 지수는 AI 투자 호조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AI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떠받치는 문제는 물가는 물론 안보와도 직결돼 중대 사안이 됐다고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진단했습니다. We probably need anywhere for the next 10 years. We may see up to 50% increase in power demand in the U.S. 미국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There are a number of conversations that are occurring at the government levels and indeed various U.S. Korean companies as well around developing, continuing to develop the nuclear supply chain support that South Korea can provide in that regard. 특히 미국 기업들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원자로 기술과 원자력 공급망 역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모건 스탠리는 짚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는 미국 내 전력 공급에 향후 5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해 전력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유가 상승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증시 호조에 따른 서비스 가격도 상승하면서 국내 생산자 물가가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9.82로 전달의 128.75보다 0.8%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1.8%, 1차 금속제품 1.4%,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1.6%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이 0.7% 올랐습니다. 공산품 가운데 석탄, 석유 제품 가격은 지난 3월과 4월 각 32% 오르며 2달 연속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5월 2.3% 내리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기름값 상승 등을 이유로 한 항공사의 예고 없는 운항 취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일방적인 운항 취소가 잦은 항공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허용합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운항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화장한 뒤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연말쯤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올해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한 21위로 평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27위까지 떨어졌지만 반등에 성공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 경쟁력 평가의 유일한 지표인 IMD 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70개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IMD 평가에서 2024년 역대 가장 높은 20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27위로 떨어졌지만 올해 6단계 상승했습니다. OECD 36개국 중엔 12위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순위가 하락했지만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 평가 분야별로는 기업 효율성이 10단계 뛰었고 인프라도 6단계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정부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했고 경제성과 분야는 하락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노동시장, 금융은 순위가 상승했지만 고용과 물가 부문은 하락했습니다. IMD 국가 경쟁력 평가는 각종 통계 지표와 기업인들의 인식이 반영되는 설문조사를 함께 활용해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설문조사 응답률이 낮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신력 논란에 대해 정부는 IMD 측이 설문지표 가중치를 통계지표 대비 3분의 1로 낮춰 공신력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목도가 높아진 곳이 전북 새만금 지역인데요.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새만금 AI밸리로 격상되는 분위기입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에 방한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견주어 발언하면서 새만금 AI밸리 프로젝트는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AI 그리고 로보틱스가 들어가서 그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I call it AI Valley. We in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Silicon Valley, and how do you say? S starts with 새만금. 새만금. 이에 발맞춰서 서울에서 피지컬 AI 메카 새만금과 전북 공동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피지컬 AI 특별수도 전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지원과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로봇 공장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로봇밸리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로봇밸리의 핵심은 피지컬 AI가 아니겠습니까? 전북 도지사 인수위는 현대차와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바탕으로 전북을 대한민국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북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산업의 심장부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과 전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피지컬 AI 산업은 우리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아주 많은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오는 8월까지 LG전자와 SK텔레콤, 네이버 등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6월 19일) 오전 사이언스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